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CES 2025년의 젠슨 황 스피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젠슨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젠슨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AI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1년 넘게 일관적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2025년의 첫 메이저 테크 이벤트 CES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껴지는 것은 앞으로의 5년 그리고 10년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에게 있어 정말 전망이 밝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온큐는 어제 젠슨의 Q&A 세션에서 양자 컴퓨터는 15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한 발언 덕분에 밤사이 40%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퀀텀 주식이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그 타격이 더욱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퀀텀 컴퓨터가 이 세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젠슨의 기조연설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테슬라와 팔란티어 생각이 났는데요. 2025년 올해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준 이벤트라고 느껴지는 젠슨 황의 기조연설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엔비디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나은 컴퓨터,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훈련 시간을 투입해주면 더욱 강한 AI 모델이 나온다는 스케일링 법칙을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는 아직 이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 또한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의 스케일링은 피드백을 통한 강화 훈련, 포스트-트레이닝 스케일링과 시간을 더 부여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초입이고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번 CES에서 가장 중요했던 큰 두 가지 주제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틱 AI, 2025년을 들어가게 되면서 단연 주목을 해야 하는 테마입니다. 본격적인 기업용 AI죠. 손님이 질문을 하면 그냥 확률적으로 텍스트를 내뱉는 생성형 AI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의 문의를 받고 충분한 시간 연산을 통해 질문의 의도 그리고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며 그에 맞는 답을 내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3,000개의 부품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포털에 재고가 없다라고 나온다며 다음 배송 때 같은 스펙의 다른 부품들로 대체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 에이전틱 AI는 해당 3,000개의 부품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레그 오퍼레이션을 통해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재고에 다른 대체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해당 부품을 주문한 타 고객사는 없는지 또 배송 기일에 맞춰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한 다음 올바른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틱 AI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님이나 니모와 같은 기반 시설을 제공해준다는 엔비디아인 것입니다. 즉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구입을 통해 액세스가 가능한 이 플랫폼으로 고객 문의를 들어줄 수 있는 에이전틱 AI를 이제야 구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팔란티어는 이미 기업의 이해, 상황 파악 등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한 지 20여 년이죠. 이 모든 걸 인하우스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결정 수립 플랫폼입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고객의 문의 정도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언제 누구를 어떻게 사살할지 결정하는 결정 수립 플랫폼으로서 이미 몇 년을 앞서 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자사 소프트웨어는 경쟁사 대비 5년은 앞서 있다라고 말한 것이 다시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지금 팔란티어는 당장 미국의 국방혁명을 위해 파트너사들과 같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이런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회사라면 엔비디아의 GPU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님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모델들을 통해 모델들을 구축해야겠지만 팔란티어는 이미 이 단계를 훨씬 넘어 자체적인 플랫폼, 고담, 파운드리 그리고 AIP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확보해 온톨로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사용해 에이전틱 AI를 구축해야만 하는 회사가 붙는다면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사실 누가 승리할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플랫폼을 사용해 에이전틱 AI를 구축해줄 수요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젠슨 황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AI 엔진스의 시장은 로보틱스 산업과 더불어 멀티 트릴리언 달러 시장의 기회라고 한 것이죠.
앞으로의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뤄진 것이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Physical AI 모델,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관적으로 물리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AI 모델들은 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주기 하기 위해서 아까의 스케일링 법칙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데이터가 피드되어져야 하는데 실시계 데이터는 수집하고 정리하고 라벨링하기 참 비싼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으로 실세계의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플랫폼을 전개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있죠. 엔비디아가 정의하는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은 3 computer problem이라고 합니다. 훈련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훈련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엔드 프로덕트에 내장되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 곧 가상세계인 코스모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에이전틱 AI와 팔란티어의 비교처럼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네, 이미 다들 잘 아시죠? 테슬라는 지금 여기서 3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그 비싸고 까다로운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도조 시뮬레이션으로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 코스모스와 비슷한 가상세계 엣지 케이스 훈련을 위한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번을 위한 솔루션으로는 엔비디아는 기존의 오린 칩보다 20배의 성능 향상을 이룬 토르 칩을 공개했지만 이미 테슬라는 자체적 FSD 칩을 가지고 있어 2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부분은 1번인 것이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의 차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사용해 자율주행차를 구축해야만 하는 회사가 붙는다면 누가 더 승산이 있을까요? 또다시 엔비디아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플랫폼을 사용해 훈련하려는 소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플랫폼을 전개해주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며 실제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에게 의존하려는 업계 구조가 짜여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코스모스가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가상현실 구축을 통한 자율주행 솔루션이 테슬라에게 꽤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제가 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의견은 실세계의 주행 데이터, 즉 완전 무결한 그 물리법칙 그 자체와 가상으로 구현된 영상 데이터가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중립을 지키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테슬라의 포지션이 가장 많이 있긴 하지만 중립을 지키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에서 확장돼서 로보틱스 솔루션 플랫폼 굴트까지 나아가죠. 자율주행은 차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 데이터 수집이 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엔 인간이 직접 카메라를 달고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아주 물리적으로 고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요구됩니다. 이 또한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테슬라의 선견지명이 다시 한번 보이는 듯 합니다. 21년부터 사실 아무도 로봇을 개발할 생각조차 없었던 그 시절에 로봇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에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얼른 최대한 많은 로봇을 만들어 전개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갑자기 너도나도 로봇 개발을 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까지 투자가 들어가는 피규어라는 회사도 나온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프로덕트가 개발되고는 있지만 21년 당시에 로봇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생뚱맞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략적인 무브가 아니었을까 하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와닿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젠슨의 키노트 스피치는 앞으로 펼쳐질 2025년의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했던 스피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